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버전입니다.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줄여서 국이공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시즌 첫 강의이자 대표 강의입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제 타임어택, 국이공, 그리고 EBS 분석 강의 이게 3톱인데 그 중에서 국이공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국어를 잘하려면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영어 공부는 뭐부터 하니? 그렇죠. 영어는 어휘부터 공부를 합니다. 왜? 다른 나라 말이니까 이게. 그죠? 그 다음 수학. 수학은 뭐부터 공부하는 거야? 개념학습, 공식, 개념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국어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제 대답해봐. 국어는 뭐부터 해야 되니? 국어 잘하려면? 국어 잘 하나요? 어지간히 하나 보네. 국어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문법부터? 나는 화작할 건데? 이게 도대체 국어를 문법부터 공부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니까 일단 어휘부터 공부해. 수학은 개념이나 공식 이런 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해. 국어는 도대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애들이 좀 막막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 국어는 기출부터죠 막 이러고, 선생님 국어는 EBS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애도 있고, 선생님 문제집 많이 풀면 돼요 막 문제집 돌리면 됩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선생님 지문 많이 공부하면 되죠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애들마다 다 달라 답변이. 골 때리는 건 선생님들도 답변이 다 달라. 선생님 국어 잘하려면 뭐부터 해요? 라고 학교 국어 선생님들 여러분 계실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봐봐. 선생님들마다 답변이 다 다를 거야. 이 국어라는 과목이 좀 애매하죠. 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수학이나 탐구는 공부할 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단원도 단원별로 딱딱딱 돼 있고, 근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잖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 이게 막막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문제집만 주구장창 푸는 거야. 우리가 이걸 좀 체계를 잡아보자. 자, 일단 수능 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국어는 개념학습이 중요하다. 개념을 알면 점수가 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 문학 내가 문제를 풀어. 개념만 몰라서 틀리는 건가?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 이렇게 나왔는데 비유적 표현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치면 독서 영역, 비문학 생각해봐. 비문학 문제 풀 때 무슨 개념을 알아야 돼? 그렇지가 않잖아 이게. 이게 수학 같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알면 점수가 오른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개념을 안다고 하는 것도 죽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념이 돼야 돼. 잘 들어요. 수학의 1등급과 4등급은 실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요. 수학 1등급 아이들이 아는 걸 4등급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못 풀어 그거를. 근데 국어는 1등급과 4등급의 개념 학습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1등급에는 역설법이 뭔지 아는데 4등급에는 역설법이 뭔지도 모르느냐?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 둘 다 알아. 근데 실전에서 그거를 써먹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 예를 들면은 둘 다 역설법은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되는 어떤 표현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게 살아있는 개념이 되려면 1등급 친구들은 시를 읽으면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손들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거 일단 역설법 쓰였고 이게 보이는데, 4등급 친구들은 선생님이 써주면 그때 가서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역설이 뭔지는 알지만 역설이 사용된 구절이 나오는데도 그냥 지나가. 나는 기다릴 테여 찬란한 슬픔의 봄을. 1등급 친구들은 찬란한 슬픔 말도 안 돼 역설 이게 보이는데 4등급 친구들은 그냥 지나가 그걸. 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지문학습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니네가 더 잘 알 거야. 왜냐면 내가 시를 잘 못해. 그래서 시를 500작품을 공부했어. 그 500개 중에 한 작품이 나오냐 수능에? 아니지.
그게 아니란 거 니네가 더 잘 알죠. 시험장에 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작품이 나와. 그 500개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작품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지문을 누가 얼만큼 많이 공부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현대시를 100개 공부했어. 너는 현대시를 200개 공부했어. 그러면 현대시 문제를 풀면은 200개를 공부한 네가 얘보다 무조건 많이 맞을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점수로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야.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지문을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지.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힘, 스스로 지문 문제로 나올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누가 많은 지문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많이 풀면 되느냐? 소위 말하는 양치기죠. 양치기. 수학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더라. 탐구 선생님들도. 특히 과탐. 한 문제라도 더 접해본 애들이 문제 해결력이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어 선생님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국어는 양치기가 통하는 과목이 아니야. 기출을 3회독한 애가 기출을 1회독한 애보다 더 시험을 잘 보게 돼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양치기로 되는 과목이 아니라고. 그건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문학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풀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풀고 틀리고 계속 반복인 거야. 그럼 걔는 절대로 문제 많이 풀어도 점수 안 올라. 문학에서의 보기박스 문제와 독서 영역의 비문학에서의 보기박스 문제는 접근하는 순서부터가 이게 달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된다. 그 읽, 그 풀이라고 하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많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독해력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아이들은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1등급이 나올 거야. 실제로 학교에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쟤는 국어학원도 안 다녀. 국어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내신 국어 1등급은 못 맞아도 모의고사 1등급은 나온다고 국어가. 너 어떻게 이렇게 국어를 잘하냐 그러면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쌓여있는 애들이 그런 거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 그럼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야. 어렸을 때부터 깨알 같은 글씨를 읽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 화면이 익숙한 세대예요. 어렸을 때 네가 주로 본 만화는 뭐니? 뽀로로가 너네 세대인가? 그래요? 뽀로로 같은 거 틀어놓고 우와 저기 뽀로로 나왔다 에디 나왔어 이러면서 박수치던 세대. 책으로 읽은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해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유형별로 일치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아까 말했던 대로 비문학 경제지문의 그래프 문제는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돼. 알겠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어는 단어부터, 수학은 공식부터, 국어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개념부터가 아니야. 국어는 이게 중요하죠. 학습 체계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이야. 다시 말하면 국어 전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문학 공부를 한다. 그럼 이제 시를 공부할 거다. 그러면 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 EBS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지문 독해법. 그 다음에 읽고 나서는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문 분석 정리법. 그 다음에 시의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하는가.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학습 체계를 영역별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어는 일단 학습 체계를 잡는 게 우선이다. 이 국이공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자, 국어는 학습 체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국어 전 영역, 전 영역으로 써 있지만 사실은 공통 영역이겠죠. 이제 선택 과목은 따로 강의들이 잡혀 있어요, 지금. 선생님 선택 과목, 명쾌한 화작, 정확한 언매 따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하고 그 다음 기출 분석을 3회독,
5회독 이게 아니라 제대로 1회독으로 끝내는, 알겠죠? 거기에 필요할 경우 수능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기출을 돌려주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3회독, 5회독,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답안지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0회독 해도 점수 안 올라. 제대로 1회독.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잘 봐요. 일단 전 영역 딱 들어가면 시작 부분에서 영역별 지문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문을 가지고 C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런 지문 독해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던져주고 같이 지문을 분석 정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냥 드립다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은 읽어내서 지문 분석 정리하는 거야. 이걸 영역별로 다 배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전시가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 원문을 읽어내는 방법. 예를 들면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외우듯이 막 뜻받아 적으면서 공부하면 그 중에 하나 나오냐? 아니야. 원문으로 어렵게 출제됐을 때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걸 읽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그래. 세부적인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거를 싸잡을 수 있는 큰 공부를 하는 거. 그게 국유공의 목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뭐 이런 구어 표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야. 그 다음 비문학도 그냥 문제풀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독해 비법을 배워요.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스스로야. 가르치는 강사라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너 대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거를 체화해서 시험장에서 잘 풀어내는 건 니네가 해야 할 몫인 거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떠먹여준다, 떠먹여준다. 요즘에 떠먹여주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이게 밥이면 떠먹여줄 수 있어. 이거 물 같은 거면은 자 먹어 해갖고 이렇게 줄 수 있어. 지식을 어떻게 떠먹여주냐. 떠먹여준다는 건 불가능해. 내 머리에 있는 걸 그대로 네 머리로 이전해준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떠먹여준다라고 하는 강의들을 좋아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기본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항상 뭐 정수혜 선생님 알죠? 트로트 가수인데 그분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사가 할 수 있는 몫은 2, 30밖에 안 된다. 결국 나머지 7, 80은 애들이 채우는 거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요즘 애들 그냥 인강 막 이것저것 듣고 막 학원 대치동도 가고 뭐 목동도 가고 여기저기서 여기서 이 자료 받고 저기서 저 자료 받고 막 쌓아놓고 그러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 1점도 안 오른다.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선생님 강의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이 강의의 목적은 떠먹여주는 게 아니다. 떠먹여준 걸 기대한 사람은 꺼. 알겠죠? 그게 아니야. 방법을 일러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문을 근거로 한 객관적 문제풀이. 이건 여러분들 알죠? 국어 영역 기본 원칙.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네 머릿속에 없어. 근데 보통 애들은 지문을 읽어. 그리고 지문의 세부 내용까지 다 기억나지도 않아. 어차피 지문의 대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지문에 대한 이미지, 잔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즉 지문 읽고 내 머리를 거쳐서 문제를 풀죠. 내 머리에서 뭐라도 핀트가 나가면 문제 풀면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지문과 문제를 직결시켜서 푸는 것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어. 국어 영역에서. 알겠죠? 그래서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할 거예요. 왜 이게 답이 되느냐 이 문제는 지문의 이 부분이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 거냐, 어떻게 하면 지문에서 이렇게 근거를 제대로 잡아내면서 객관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할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문제가 이렇게 종합적 감상 능력을 물을 경우 이런 걸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하나를 볼 때도 그냥 슥슥 보고 답을 쓰면 안 된다.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면서 각 선택지에서 답을 결정짓는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런 방법을 전달할 거예요. 알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선생님 교재에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죠. 해설편에 이미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교재 퀄리티 쩔어요. 그 분홍색 책 한번 쑥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책이 2권인데 책 좀 보여주자. 줘봐. 그것도 줘봐. 연두색도. 책은 이렇게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지 디자인을 보고 애들이 선생님 이거는 M사에 있는 그 수학 선생님 H 선생님하고 좀 표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막 이러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표지가 이쁘게 나왔는데 자 봐봐 수업 시간에는 이 연두색 책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책이 해설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재 내부를 보시면 모든 지문에 마치 선생님의 강의를 녹취한 것처럼 해설이 다 들어가 있고 선택지 하나하나도 펴서 잘 보시면은 선택지 하나하나도 그냥 답 써 있지 않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죠. 보기 박스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설서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연두색으로 배우고 분홍색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봐요.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지금 각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도 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남겨준 후기를 보면은 일단 교재가 많이 신경 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가 봐도 이 지역에 이런 퀄리티의 교재는 없어. 교재가 참 좋다. 수업은 뭐 선생님이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국어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 이제 나도 앞으로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틀 잡아주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거 몰랐던 친구들이 이제 문제 푸는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국어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난 그동안 문제집만 풀고 있었다. 또는 학원 다녔는데 학원에서 그냥 내주는 숙제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다. 이런 친구들. 지문 하나도 자기 눈으로 읽을 줄 모르고 자기가 분석 정리할 줄 모르고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친구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던 친구들 그 체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마달이고 마더텅이고 또 뭐 있냐 뭐 자이스토리고 뭐고 그냥 드립다 사다 푼 애들 그걸로 안 돼. 기출 분석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그렇게 1회독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시간 단축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선생님 타임어택이라는 시간 단축 전문 특강이 나올 거야. 근데 이 920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교시에 시간 안에 못 푸는 애들. 알겠죠? 너 요거. 알겠죠? 지금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 이 920 강의는 싹 다 마감이에요. 지금 여기도 밖에 붙어 있죠? 마감이라고. 여기도 지금 마감 대기 상태인데 선생님 대표 강의니까 이 강의를 배우고 나면은 어떤 애는 이런 애들도 있어. 국어가 맨날 4등급, 5등급만 찍다가 이 920 수강기를 보다 보면 그냥 이 강의 하나 듣고 근데 애가 깨우친 거지. 아, 국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정회원 자격으로 올려드릴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들 얼마든지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카페예요. 카페 지금 몇 명이냐? 3만 1,000명? 2만 1,000명? 뭐 그래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자료들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뽑아갖고 문제 풀 수 있게 해드릴 거야.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까 출석부 보니까 뭐 다 국제고 외고 뭐 이러지. 선생님 수강생들이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토를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쳤으면은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는 1등급 만들겠다라는 태도로 가르칠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선생님 내년에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어. 그냥 그런 마인드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 이 강의 듣고 4등급 맞았으면 좋겠다. 꺼! 그럴 거면 듣지 마. 일단은 1등급을 목표로 하세요. 국어 영역은 아까도 말했지. 1등급과 4등급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우리 한국인이야. 야, 수학 1등급은 4점짜리 딱 보면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뭘 묻는지 파악해갖고 풀어내잖아. 수학 4등급 친구들은 예를 들면 21번, 뭐 29번, 30번 이런 거 보면 혹시 못하겠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던져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 국어는 안 그러잖아. 다 한글로 써 있어서 읽을 수 있잖아. 4등급이 아니라 9등급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위치가 9등급이라 할지라도 읽을 수 있잖아. 한글로 써 있잖아. 요즘에 국포자라는 말이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국포자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민 가 그냥. 국어를 포기한 자. 이거 말이 안 돼. 수포자라는 표현은 이해가 돼. 국포자는 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실제로 선생님 제자 중에서 8등급 맞던 애가 야, 인간적으로 국어 8등급은 한글 읽을 줄 아는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너무 표현이 너무했나? 지금 8등급, 9등급 친구들도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잘 들어요. 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풀어도 국어는 몇 개 더 맞을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수학은 열심히 푼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어 영역은 내 생각엔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소양은 가지고 있어. 왜? 한국인이거든, 우리가. 지문을 보고 전혀 예를 들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거나 수학 4점짜리 같이 그런 건 거의 없어. 지문을 못 읽겠다거나 고전 원문이 나와도 읽을 수는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를 생각하지 말고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해서 봅시다.